예, 전국 곳곳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다섯 번째 촛불 집회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집회는 주최 측 추산으로 190만 명, 경찰 추산으로 33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네. 촛불 전국 상황 최영일 시사평론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밤늦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손 변호사님은 오늘 집회 현장에 다녀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후부터 있었는데요. 예. 해가 지기 전에 방송 때문에 좀 이제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한 3시, 4시 정도까지만 해도 비와 눈이 섞여서 내리고 오늘 또 천문이 내렸어요. 네, 예. 바람도 이제 많이 불고 해가지고 날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다행히도 5시 정도부터는 뭐 이제 더 이상 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래서 그 후에 해가 지는 후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분들이 현장에 참여하신 것 같아가지고요. 굉장히 뭐 주최 측 추산과 경찰 추산 인원 수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만 예. 지난번 또한 지지난주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현장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대로 굳은 날씨에도 역대 네. 최대 규모의 인원이 전국적으로 맞습니다. 집회에 참여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지지난주가 100만 촛불, 지난주는 이제 전국에서 주최 측 추산으로 95만 명, 그래서 이번 주는 200만 촛불 이렇게 이제 공언을 예. 했습니다. 네. 주최 측이 서울에서만 150만이 모일 것이고 이 지역에서 한 50만이 모일 것이어서 전체적으로는 200만 촛불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예. 주최 측의 비슷하게 맞춘 것 추산으로는 같아요. 거의 맞았어요. 예. 서울에서는 150만이 이제 도달한 것으로 이제 판단을 했고 예. 지역이 40만, 그러니까 거의 맞춘 상황인데 이 여전히 경찰 집계와는 이제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네. 집계 방식의 차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집계 방식을 좀 통일하는 하나의 이제 개칙법을 만들자. 그래서 뭐 교수는 또 이걸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걸 좀 정확화하는 과정이 집회가 얼마나 더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이제 혼동은 있으니까요. 그럴 필요성까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양이 아니라 질인 거죠. 예. 뭐냐면 이제 매주 보면서 5차 집회인데요. 만약에 이 집회가 대통령의 청와대의 어떤 답변이 없이 계속 가면 1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데 네. 10차 집회가 됩니다. 아,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엔 시민들은 전혀 지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즐기기 시작했고 저도 이제 오늘도 나가서 봤고 지난주도 아, 봤는데요. 예. 대부분 모인 분들이 과거처럼 조직화된 동원된 인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자발적으로 연인들도 나오고 가족들도 나오고 오늘은 쌀쌀해서 어린아이가 있는 이제 젊은 부부들은 우리 오늘은 포기. 예. 왜냐면 아이 감기 걸릴까 봐 안 되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한 초등학생 이상은 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들이 함께 나오는 거예요. 예. 대부분 가족이 많고 또는 연세가 있는 분들은 토요일이니까 뭐 등산 가셨다가 내려오면서 저녁에 집회로 오시기도 하고 동창회를 아예 광화문에서 잡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여기가 다양한 모임의 문화가 됐고요. 예. 또 정말 이 150만 명 모여 있는 주변 쪽에는 상권이 형성이 됐습니다. 전 촛불 경제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요. 예.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오히려 이 마치 청계광장에서 무슨 이 등불 축제하는 네, 것처럼 축제 분위기처럼 많은 분들이 진행되고 산책도 하고 그러는 있다고요. 걸 보면서 이게 하나의 생태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것은 지치지 않고 오래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창성동 별관 주변에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집회 참가자들이 이제 광화문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경찰과 대치가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 큰 예. 충돌 없이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하죠. 예. 자, 그 위치를 잠깐 좀 지도가 있는데요. 예, 창성동 별관, 그러니까 내자동 로터리에서 이제 앞선 집회에서는 대치가 됐었는데 오늘은 창성동 별관 앞에, 그러니까 한 조금 더 올라간 곳이 되겠습니다. 네, 창성동 별관은 청와대와 460m 정도의 거리가 있었는데요. 근데 예. 청와대 쪽이 아니라 그 반대인 광화문 광장 쪽으로 시위대들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여기 집회 참가자들은 오늘 이제 5시 반까지 율곡로 그 위쪽으로 이제 그랬죠. 행진이 허용이 됐는데 네. 그 물러나오지 않고 지금까지 이제 거기서 이제 머물다가 맞습니다. 대치하다가 지금 이제 광화문 쪽으로 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소 변호사님 그 현장에서 보시기에 네. 5차례 5번째 지금 약간 좀 충돌이 경황된 그런 상황인데요. 예, 다시 조금 진정되는 상황이고요. 네. 어떻습니까? 좀 이전에 그과 좀 다른 양상이라면 어떤 겁니까? 구호라든지 어떤 분위기 같은 것들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만 예. 애초에 그 세 번째 2주 전이죠. 제 3차 집회 때만 해도
국민들이 모여서 뜻을 전달해주면, 뜻을 표현하면 청와대가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응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랬는데요. 하지만 100만 인파가 주최측 추산으로 모여서 한 목소리로 뜻을 냈지만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 특히 대통령이 그렇게 국민들의 뜻에 부응하고 국민들의 뜻에 따르는 그런 그 행동을 보여주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LCT 수사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그런 수사 요청이라든지 검찰에 대한 이런 것, 그리고 또한 내치에 대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직접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약간 실망했던 점들이 이번에 4차, 그리고 지난주 4차 그리고 오늘 5차 집회에 조금씩 수용되는 것이 아닌가 싶었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화적인 그런 집회 기존이 유지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큰 충돌 없이 평화적인 집회가 이어졌다는 점은 참 크게 높이 살만한 네. 것 같은데요. 법원이 오늘 앞서와는 달리 청와대 200m 앞까지 그렇습니다. 주간에 또 행진을 허용한 것도 이런 앞선 집회에서 평화적 집회가 잘 이루어졌기 그렇죠.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 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예. 이제 법원도 판단한 건데, 그 전제 조건은 말씀하신 그대로 1, 2, 3, 4차가 정말 지난해에는 민중 총궐기가 불상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한 분 그 농민께서 또 돌아가셔서 이 2차 집회 때가 바로 백남기 농민의 또 연결식이 있었던 때거든요. 네, 예. 그때부터 20만 명이 모이기 시작을 했던 건데, 어쨌든 올해는 정말 이 참여하는 시민 모두가 비폭력, 평화,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키워드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지켜져야만 우리의 이 촛불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고 지켜질 수 있다. 어찌 보면 지금 청와대 대 촛불 국민, 이렇게 이제 지금 대립양상이라고 본다면 가장 강한 무기가 평화라고 하는 이제 역설적인 것을 시민들이 터득해 가고 있고 진화해 가고 있고 성숙해 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서도 지금 점점 문화재 양상입니다. 네. 이게 이제 6시부터 8시 2시간이 본 집회였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원은 일몰 전까지 주간에만 청와대까지 행진을 허용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운 200m 거기가 청운동 주민센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수를 경찰이 명했으나 일부 시민들이 남아 있다가 8시 행사가 끝나고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더 깊숙이 들어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상사가 없이 끝날 것으로 전 봅니다. 왜냐하면 경찰과 시민이 대치하는 과정에 시민들의 비폭력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높아요. 예. 네. 과격한 소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시민들이 먼저 가서 말리고 있고요. 경찰들을 오히려 막고 보호하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어떤 뭐 술 취한 분들도 일부 있고 한데 불미스러운 일은 없이 청소까지 마치고 오늘도 끝날 것 같고, 다만 오늘 조금 유의해야 되는 점이 하나 있는 것이 예. 네. 오늘 밤샘 집회입니다. 예. 1박 2일 집회라서 처음으로 하는 거죠? 네, 예. 공식적으로는 새벽 5시에 끝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을 계속 보내는 건데, 이전 같으면은 이 시간에는 대체로 다 해산을 한 시간이고, 예. 조금 빠르게는 한 뭐 10시 정도면은 다 군중들은 이제 집에 돌아가고 하는 시간인데, 네. 오늘은 좀 끝까지 경찰이나 시민 모두 질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자제력을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예. 그 법원의 이번 그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도 또다시 중요한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지금 표현의 자유 영역이기 때문에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네. 허가는 아예 허가라는 자체가 이제 허용되지 없다. 않는다는 그런 규정이 있을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야간 옥외 그런 집회나 시위의 경우에는 안전의 그런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라든지 이런 장소를 제한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그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오후 5시 반까지로 제한했습니다만, 장소에 대해서는 좀 더욱 더 전향적인 그런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회와 시위라는 것이 집회와 시위의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또 특히나 이번 그 사안의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뜻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런 효과는 커진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거든요. 따라서 앞으로도 집회와 시위의 장소에 대해서는 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사실 그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말 그 최대한 많이 이제 법원에서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만 그게 200m거든요. 따라서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쭉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짚을 필요가 그 있습니다. 마지노선이 100m까지. 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예. 이제 대통령 관저라든지 예. 아니면은 그 법원 이런 것부터 100m 이내에선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이번에 200m라고 한 것은 사실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 관련해 가지고는 교통 안전 등에 의해서 이제 제한 통고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원칙에 따르자면은 청와대 관저로부터 100m까지는 법원이 얼마든지 앞으로도 이제 허락을 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뭐 100m까지도 허용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건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데요. 가능은 예, 하고요. 하지만 청운 효자동 그런 그 주민센터부터 더 가까이 갔을 경우에는 청와대의 그런 안전 문제가 있기 예.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창성동 별관에 있던 시민들은 거의 광화문 쪽으로 다 이동이 됐습니다. 네. 이제 사실상 이제 그쪽에서 철수가 된 거고요. 지금 통이동 쪽에 일부 시민들이 남아 있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대개 지금 그러니까 두 곳에 통이동하고 광화문에 지금 이제 많은 시민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시위대들은 광화문 광장에 다시 집결할 예정인데 오늘 밤샘 집회를 그렇죠. 하고 네. 첫 차를 타고 가겠다. 주최 측의 입장이 네네네. 이런 거죠. 지방에서 워낙 많이 오셨고요. 네. 이 지지난주에 100만 집회 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지방에서 워낙 많이 오셨습니다. 전세 버스도 동원이 됐고요. KTX 매진, 제주도에서는 500명이 항공편으로 올라와서 네. 왕복 항공료만 5천만 원어치를 쓰면서 오신 분들인데 어쨌든 오늘 본인들이 오신 목적들을 다 달성하고 외칠 것들을 다 외치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내일 새벽 첫 차, 첫 비행기, 첫 버스로 이제 돌아가겠다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다면 저분들이 어딘가 또 숙박을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농성을 하는 형태로 오늘 밤을 보내고 새벽에 해산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주최 측도 이제 고민이 있는데 이 장기간 행사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매주 보면 정말 이벤트들이 있어요. 예. 이 3차 집회 때는 가수 이승환 씨가 분위기를 굉장히 돋궜고요. 네. 지난주에는 전인권 씨가 애국가를 부르면서 심금을 울렸고 오늘은 조금 80년대 복고 분위기로 돌아갔습니다. 안치환 씨가 나왔는데 예. 깜짝 출연으로 양희은 씨가 나와서 어. 우리 시대에 너무 잘 아는 상록수라는 상록수. 노래 또 네. 아침 이슬을 부르면서 어찌 보면 7, 80년대 분위기에 좀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사실은 이게 한 뭐 10시간 정도 가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또 이제 참여하는 분들도 지치시는 거고.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제 밤샘 집회니까 네. 정말 이 불상사 없도록 잘 마무리를 끝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광화문 광장 이후부터는 모습이 조금 나오고 있군요. 고민을 해서 조금 더 효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오늘 바라기는 이 여기서 철야 집회가 네. 이어질 것 같은데요. 예. 눈도 날리고 추운 날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예. 네. 집회가 장기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음 집회면은요 12월이 됩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더 이제는 추워질 뭔가 텐데요, 날씨도요. 청와대와 정치권에서 답을 좀 내주기를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뭐 현재까지는 퇴진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네. 헌법재판소가 이제 탄핵 논의를 이제 뭐 하면 뭐 내년까지 이렇게 이제 이어가게 되면 그때까지 촛불 집회가 계속 뭐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예. 일단 물론 그 참여 인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예. 만약 대통령이 이제 그 자진해서 이제 그 물러나지 않고 탄핵 국면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탄핵 절차에서 국회의 어떤 그 적극적인 그런 그 행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의 그 촛불 집회가 일단 이뤄지고 그 다음에 만약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서 헌법재판소로 이제 그 공이 넘어간다고 한다면 또 헌법재판관들의 또 탄핵에 대한 어떤 그 결정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촛불 집회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이 이제 여러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뭐 순식간에 이제 그 사그라들거나 없어지기보다는 다른 총대 여러 가지 그런 다른 목적의 그런 그 여러 가지 요청들을 정치권 또는 그 법원 또는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하는 그런 형식으로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12월 2일에서 네, 12월 그렇습니다. 9일까지는 표결에 붙이겠다고 했고 만약에 국회에서 가결이 된다면 통과를 한다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고 6개월까지 심의를 할 수 그렇죠. 있다고 하는데 이 일정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일정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2일 아니면 9일인데 지금 여야 입장이 조금 갈렸습니다. 야당은 이미 확정적인 거 빨리 하자.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 비박계가 6, 70명 정도는 찬성할 것이다. 늘어났어요. 네. 29명에서 30명만 확실히 찬성한다 그러면 야당은 밀어붙일 텐데 지금 김무성 전 대표가 탄핵 우리가 주도하겠다 하면서 40명까지 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6, 70명까지 늘었다는 보도가 오늘 나오는 걸 보면 야당은 이제 가결은 확실하다. 이렇게 믿을 것 같아요. 그러면 12월 2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자. 근데 12월 2일이 우리가 잘 알지만 예산안이 끝나야 되는 바로 법정 시한이죠. 네. 그래서 새누리당 쪽에서는 예산 처리하기도 바쁘다. 그렇다면 이 비박계를 중심으로 12월 9일에 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정진석 원내대표가 미루자고 했던 것은 무산이 됐고
그럼 이제 9일이냐 2일이냐 차이예요. 이때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은 높으므로 가결되면 대통령은 바로 직무정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럼 현재 총리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직무권한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거고요. 네. 이 시점부터 이제 180일 동안 최장 이거보다 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탄핵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요. 빠르면 내년 6월, 늦으면 내년 8월경 정도에 조기 대선이 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네. 보면 지금 아까 손 변호사님하고 조금 다르게 저는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돼서 대통령 직무정지가 되는 순간 광화문의 대규모 집회는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탄핵안이 오히- 국회를 네. 통과하게 된다면 그럼요. 대통령 직무정지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 권한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광화문에 100만 명이 모일 필요는 없어요. 대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재에서 탄핵을 판결하라는 압박을 하는 시민들이 소규모의 집회나 정기 집회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 과거의 위안부 소녀상 뭐 지키기 모임처럼 예. 네. 이게 1인 시위나 뭐 계속 이제 연주하는 음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정치권이 대선 레이스로 바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대선 레이스 속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그냥 과거처럼 보수 진보 구도가 아니라 매우 미묘합니다. 지금 당도 다당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도 친박 비박 쪼개져 나눠져 있죠. 있잖아요. 제3지대가 지금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럼 여당도 분당을 하면 당이 당장 4개가 되죠. 이런 복잡성 속에서 대권 주자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내년이 되면 과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것인가 등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좀 복잡한 구조가 되면서 지금은 대통령 퇴진 한고기 때문에 100만, 200만, 300만 모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 되면 조금 복잡한 양상으로 입장들이 갈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네. 뭐 동의하십니까? 조기 대선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하야를 하든 예. 아니면 탄핵에 의해서 파면되든 결국은 조기 대선에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결국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예. 조기 대선이 아니라고 하려면은 사실은 그 대통령이 이제 그 임기 만료로 인해서 이제 퇴임하는 경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든 하야든 탄핵이든 질서 있는 퇴진은 어쨌든 조기 대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 그에 따라 지금 뭐 여러 정파에서 또한 정당에서 정치인들이 뭐 이해득실을 따질 텐데 그거보다는 현재 혼란을 수습하는 것에 가장 먼저 주안점을 준다면 그 세력 그리고 그 정치인이 오히려 목적을 달성하는 데 더 수월하지 않을까. 국민들께서 그것까지 다 지켜보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화면에 이 시각 현재 오른쪽에는 내자동 로터리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또 이 왼쪽에는 광화문 광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내자동 로터리에는 현재 시민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지는 않고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과 경찰들의 모습이 좀 더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촛불 집회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지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서 정연하게 거기에 계시던 분들이 다 이제 광화문 광장으로 이제 이동을 하거나 이제 귀가한 그런 상태고 좀 텅 빈 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낮에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네, 긴급 기자회견을 했죠. 12시가 넘었으니까 이제 뭐 어제가 되겠나요? 긴급 기자회견했는데 청와대 비아그라 구입한 것에 대해서 뭐 언급을 했어요. 수혜영원의 고산병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약품 구입은 경호실 업무라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기존에는 뭐 중동, 아프리카 순방 등 예. 그 대비를 위한 것이었다 그랬는데 이제 서 원장은 약간 이야기가 달라진 것은 중남미 순방을 대비해서 이제 구입한 것이다. 근데 결국은 비아그라 구입은 인정을 했고 그것이 고산병 치료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저는 의구심이 좀 남아요. 왜냐하면 오늘 왜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지의 내용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뭐냐 하면 그동안 청와대에서 구입했던 여러 가지 약물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됐었죠. 특히 오늘은 뭐가 제기됐냐면 자낙스라는 이 정제가 문제가 됐는데 네.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그러니까 마약류로 분류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왜 구입했는가? 제2의 프로포폴 얘기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게 얼굴 피부 마취제로 쓰이는 크림, 5% 크림이라는 네. 게 나왔었죠. 엠나 크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서 원장은 한마디로 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모두 다 의무실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제 라인에 주치의가 들어가 있지도 않고 주치의는 다만 비상근으로 일을 한다. 그래서 모른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따라서 의혹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왜 이 회견을 한 것일까? 오히려 의문은 더 좀 논란은 증폭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인데요. 앞서 통이 사거리
자하문은 통일사거리와 창성동 별관 앞 그 집회 참가자들이 최종 해산한 걸로 경찰이 밝혔습니다. 뭐 앞에서 수백 명씩 끝까지 남아 있었는데 5시 반 이후에 계속 그렇습니다. 있었던 네. 네. 참가자들인데요. 다 이제 해산을 했고요. 광화문을 이동해서 일부는 이제 1박 2일 밤샘 집회에 들어갔고요. 일부는 이제 귀가한 걸로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네. 경찰과 시민이 대치했던 곳이 모두 세 곳입니다. 통일사거리와 창성동 별관 쪽, 또 국립현대미술관 쪽이었는데 세 곳 모두 집회 참가자가 공식 해산이 됐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이제 모두 광화문으로 재집결해서 1박 2일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 서 병원장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서 병원장 오늘 내놓은 발언 중에 어제 내놓은 발언 중에 최순실 씨를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서병원장 여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약품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그 전국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줄은 사실 몇 주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인데요. 특히나 등장하는 약품들도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중에 이제 뭐 발기부전 치료제까지 등장하는 상황까지 왔고요. 더군다나 향정신성 이 약품도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약품 관련된 의혹, 그리고 또 과연 이게 청와대의 어떤 의료 관련해서 주치의가 정말 실권이 있었는가, 아니면 주치의가 아닌 물론 자문의가 오히려 더 주치의보다 더 강력한 그런 그 힘을 발휘했던 거 아니냐 등등의 의혹도 나오고 있고, 아니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혹시라도 대통령에게 주사 등을 했는지까지 이런 의혹까지 나올 정도로 청와대 안에서의 의료 관련된 의혹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청와대가 의혹을 좀 더 커지도록 자초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예. 네. 물론 그 정확히 해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해명을 안 한 것인지 또는 못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해명할 그런 사유가 있고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그 수준에서 정확하게 이제 사건을 풀어서 해명을 했다면 여기까지 의혹이 증폭되지 않았을 것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혹이 더욱더 커지거든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청와대의 그런 대응 같은 것도 이제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만 덧붙여서 궁금한 게 말이죠. 이게 의무실이 경호실 소속으로 그렇죠.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약을 대통령만 쓰도록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거기 아니고 직원들도 쓰는 약은 건가요? 내부 직원들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아, 왜냐하면 만에 하나 뭐 청와대가 공격을 받는다든가 문제가 생기면 예. 대통령 외에도 내부에 일하는 직원들이 다 부상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 그렇군요. 예, 그 예. 충분히 이제 이 적재해 놓는 건 좋은데 네. 문제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이, 이전에 이병석 원장은 예, 16개월 재직했는데 그때 샀던 것보다 서 원장 때는 2배 이상 더 약을 구매했는데 예, 예, 모른다라고만 하니까 그렇군요. 답답한 게 남습니다. 네. 예, 최영일 시사평론가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